코이카멘 IYS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17일 목요일 오후 4시 코이카멘 IYS가 3회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앵커 송인엽입니다. 코이카멘 IYS는 나가자 세계로 하는 깃발을 높이 들고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4시에 15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코이카멘 IYS는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세계평화, 인류공영과 한반도 평화 통일을 지향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떠날 108개국 중에서 첫째 나라로 에메랄드빛 가득한 카리브해에 떠있는 아이티로 가겠습니다. 아이티는 우리에게 대지진으로 먼저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10년 전 2010년 1월 12일 현지 시간 오후 4시 반에 32초 동안의 강타한 대지진으로 100만 명 이상이 함몰되고 32만 명이 사망한 끔찍한 자연재해였습니다. 대통령궁도 무너지고 당시에 놀란 현지 대통령이 5일 동안이나 행복이 묘연했는데 알고 보니 놀랍게도 어처구니없게도 옆나라 도미니카로 피신했었죠.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선 아이티가 어떤 나라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티는 악어가 입을 쫙 벌리고 먹이를 이렇게 먹는 그런 형상입니다. 지도를 한번 봐주세요. 그렇죠? 크기는 우리 대한민국의 4분의 1 크기, 그러니까 경상남북도만한 크기입니다. 27,000 평방킬로미터. 인구는 약 1,100만 명에 국민소득은 천불도 안 되는 약 850불로 최빈국으로 분류되지만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제일 먼저 독립한 나라이고 UN 창설국으로서 자존심이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 6.25 때는 우리에게 경제 지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우방국이죠. 또한 미군의 일원으로 직접 공병장교로 참가한 로버트 망고네스 선생님이 계신데 이분이 92세 되던 2011년도에 제가 직접 제 아내와 같이 찾아가서 큰절로 인사도 드리고 우리 정부에 제가 보고도 하여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로버트 망고네스에게 감사 서한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아이티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와 극명하게 대조되는 나라로 자주 거론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6.25를 거치면서 그 후에 국민이 잘 살아보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일하여 최빈국에서 오늘의 성장을 이룩한 모범 사례로 국제사회에서 손꼽히고 있는 반면에 아이티는 1956년까지는 중진국을 유지하였으나 1956년 독재자 드발레가 집권한 이후 25년을 집권하고 아들에게 5년 세습 물려줬는데 1986년에 아들 베이비 드발레라고 하죠. 그 아들이 권좌에서 쫓겨날 때까지 30년 동안 집권자의 탐욕과 공무원들의 부패로 나라가 망가지고 그의 잦은 쿠데타로 법치 통치가 무너져 버려가지고 국제사회에서 나쁘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끝내는 유엔이 아이티의 군대를 해산시키고 유엔군 2만 명을 파견하고 질서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이티를 생각하면 콜럼버스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콜럼버스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고 그런 이탈리아 제노아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콜럼버스는 서쪽으로 배를 타고 가면은 인도에 도착할 수 있으라고 생각하고 당시 스페인 여왕 이사벨 여왕을 설득해서 삼척의 범선을 이끌고 1490년
8월 3일에 스페인을 출발해서 서쪽으로 항해를 했죠. 그때까지는 육로를 따라서 말이나 육로를 따라 동쪽으로 가서 인도에 가서 유럽인들이 좋아하는 향신료나 중국의 비단이나 자기를 구해왔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더군다나 중간에 이슬람 세력의 방해가 심해서 인도에 가는 새로운 교역로가 스페인에게는 필요했습니다. 당시 콜럼버스와 이사벨라 여왕이 맺은 계약 조건은 첫 번째로 스페인 이사벨라 여왕은 콜럼버스에게 기사와 제독의 자기를 수여한다. 두 번째는 발견한 땅을 다스리는 총독의 지위를 부여한다. 셋째는 얻은 총수의 10분의 1은 콜럼버스 소유로 한다. 이런 조건이었습니다. 하여튼 갖은 고생 끝에 100일 만에 지금의 바하마의 하는 조그만 섬에 산살바도르 하는데요. 그 섬에 도착하였습니다. 거기서 하루 쉬고 다시 서진하여 크리스마스 이브 날 지금 아이티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바라본 아이티는 푸른 숲으로 둘러싸인 지상 낙원이라고 콜럼버스는 일기에 적었습니다. 콜럼버스는 이것이 새로운 땅인지 모르고 인도인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원주민 타이노족을 인디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스페인으로부터 서쪽으로 와서 인도에 도착했다고 해서 웨스트 인디스, 서인도 제도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카리브의 여러 제도를 서인도 제도라고 부르는 일이 지금도 존속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착각에 속하는 사건입니다. 콜럼버스는 처음 도착한 지금 아이티를 에스파놀라 섬, 에스파놀라가 스페인말로 스페인이란 말입니다. 스페인 섬이죠. 에스파놀라 섬이라고 명명하고 이후 네체라나 항해를 계속했죠. 그리고 이사벨라 여왕은 약속대로 그에게 총독, 부왕의 지위를 주고 임명했습니다. 당시 이 섬에는 원주민 타이노족이라고 하는데요. 40만 명이 살고 아주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의 무자비한 통치와 또 유럽에서 건너온 역병 때문에 2년 만에 인구가 반절로 급감하고 60년 후에는 겨우 1,2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통치자들은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노예로 사왔습니다. 그래서 노예 무역이 성행했습니다. 부끄러운 우리 인류의 역사입니다. 스페인에 의해서 통치되던 에스파놀라 이 섬은 뒤늦게 1795년에 프랑스가 끼어들어 스페인과 프랑스가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래서 많이 죽고 드디어 휴전을 하고 협정을 맺었습니다. 에스파놀라 섬의 3분의 1, 동쪽에 있는 3분의 2는 스페인이 계속 통치하고 서쪽 3분의 1은 프랑스에 할애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1804년에 서쪽은 프랑스로부터 독립해서 아이티가 되고 1821년에 스페인으로부터 동쪽이 독립해서 지금의 도미니카 공화국이 됐습니다. 이 에스파놀라 섬이 3분의 2는 도미니카 공화국, 3분의 1은 아이티 공화국이 됐습니다. 아이티는 카리브해의 아름다운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 마이애미에서 출항하는 사랑의 유람선이라 불리는 호화 여객선들의 이 정기적인 방문 루트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 지진 이후에 인프라가 무너져 가지고 그 여객선에 출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티에는. 하기야 지금은 코로나19 여파로 모든 사랑의 유람선이 마이애미 모항에 묶여 있고 취항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글쎄요, 코로나가 언제 종식이 되어 우리의 삶이 정상적으로 복귀되고
국내외 여행이 자유로워지고 여객선의 백고동이 울릴 날이 언제 올까요? 그날을 떠올리면서 IT가 지진의 피해를 극복하고 다시 카리브해의 푸른 낙원으로 불릴 날을 기대하면서 제가 IT에 거주하면서 쓴 시 한 편 한번 감상하겠습니다. 다시 서라 IT여. 에메랄드빛 가득한 카리브해 한가운데 1492년 크리스마스 이브 지친 콜럼버스를 푸른 낙원으로 받아들인 땅이요. 타이노인의 민족적 환대도 안나 카나오의 애절한 사랑도 황금의 눈 어두운 그들의 밥이었네. 검은 대륙 선조들 사탕수수 주문보다 못한 노예 노동 속에서도 자유를 꿈꾸었네. 독립을 쟁취했네. 중남미 모든 나라, 아프리카 모든 나라 독립을 북돋웠네. 독재에 시달려도 지진에 시련해도 자유, 평등, 형제로 단결은 힘이다 외치며 보다 밝은 내일을 위해 오늘도 희망의 끈 놓지 않고 어제도 힘겹게 오늘도 힘겹게 내일도 힘겹게 그러나 앞으로 나가는 그대들 다시 한번 사랑의 유람선 떠도는 쪽빛 그 카리브해에 온 인류의 푸른 낙원으로 다시 서리라. 시청자 여러분, 청정한 카리브해에 떠있는 IT, 그러나 10년 전의 그 미중유의 대지진의 악몽에서 깨어나지 못한 IT가 머릿속에 그려지는지요? 우리가 그들에게 조금만 사랑의 손길을 내민다면 IT가 조만간 푸른 낙원으로 돌아와 우리를 다시 오라 손짓할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희들에게는 큰 응원이 됩니다. 그럼 다음 월요일에 4시에 여러분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